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실련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21대 국회에 입성한 미래통합당 의원 가운데 10명 중 4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고요. 부동산 평균 재산은 대략 21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7배에 달했습니다. 의원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편중돼 있었습니다. 민주당 다주택자 비율이 24%였는데요. 통합당은 40%로 그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경실련에서는 이번 자료를 공개하면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인 3억 원의 7배나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들이 과연 서민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재위나 국토위에도 다주택 의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이것부터 고쳐나가는 게 부동산 안정의 첫걸음일 것 같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송파생활권이 어디지? 잠실, 문정, 위례? 또 있잖아. 아, 가밀역 추진 중인 가밀지구. 가밀지구 첫 지식산업센터는 현대 테라타워 가밀이지. 송파생활권 가밀지구 첫 번째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가밀. 1877-0066 현대 엔지니어링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홍보관 그랜드 오픈. Come here.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타.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장 라이프 사이언스. 개별 서비스 할인이 줄어서 아쉽다. 걱정 마세요. 쉐보레가 7월 한 달 최대 2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지원과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게다가 SUV를 사면 캠핑 아이템까지. 지금 쉐보레 매장에서 만나세요. 일부 차종 한정. 개별 서비스 지원은 콤보 할부 선택 시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한 유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죠. 봉화군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숨진 고 김재동 씨가 있습니다. 이 김재동 씨가 직장 내 갑질과 따돌림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잠시 후 민주노총 관계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과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박지원
추미애, 윤석열 이렇게 세 네. 키워드로 얘기를 좀 좋습니다. 시작을 해보고요.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뭐 김정은 오늘 핵 관련 언급도 있었고 네, 네. 또 행정수도 이전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사실 그래요. 이 좋게 보면 노련하고 나쁘게 보면 좀 적반하장식으로 나온 것 같은. 네, 네.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가 청문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어서 그렇죠. 뭐 아주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청문회를 네. 좀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자 우선요 어제 그 시작이 하태경 의원과 설전이 있었거든요. 시작부터. 예. 이거 잠깐 듣고 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광주 의원에는 잘 묻지 않았고요. 들어보세요. 위원장이 좀 제지좀 질문에 답변 안 하고 자꾸 지금 질문에 답변을 좀 하시고. 질문을 질문답게 해야 제가 아니, 답변을 하죠. 지금 질문은 질문 다음 의원님은 제가 위조했고 겁박했고 협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55년 전이면은 존경하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입니다.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오늘날 21세기의 개념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설전을 들어보셨는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또 개인적으로 박지원 의원 잘 아시잖아요, 또. 네네. 네, 오늘 저 평론하실 때는 개인적인 거 이런 거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아주 네네. 예, 공정하게 아주 이성적으로 좀 평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하태경 의원이 지금 지적한 게 학력 위조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자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논란을? 일단은 이제 의혹 제기에 합리적 의심은 충분히 듭니다. 예. 지금 일단 이런 거죠. 원래 광주교대 당시엔 2년제 대학교 네. 4학기를 마치고 단국대 편입을 했는데 지금 이 학사 과정을 보면 한 72학점이 졸업학점에서 부족하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원래는 이게 조선대에서 5학기를 마치고 6학기에 편입한 걸로 돼 있었는데 2000년에 이게 이 광주교대로 바뀌었다. 네. 근데 문제는 학적부를 내라 이건데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습니다. 네. 이 박지원 이 후보의 주장은 딱 한 가지. 단국대에 물어보라. 예. 나는 광주교대를 나온 게 맞고 단국대에 편입을 예. 해서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고 졸업을 했는데 예.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학적부 등 이 대학에서 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여기서요. 네. 이제 박지원 지명자는 학교에 가서 알아봐라. 거기서 떼라. 예? 이건데. 근데 사실 이 학교에서는 박지원 지명자의 동의가 있어야 떼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박지원 네. 지명자가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동의를 안 해준 거고 원래는 이 자료 요청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과 관련된 학력 사항 같은 것들이 이 박지원 후보자가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보고 싶은 게 이 하태경 의원이 보고 싶은 건 학적부예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당연히 저는 이제 박지원 후보자가 졸업증명서, 학사증명서 이런 건 떼서 냈을 거고 예. 이건 학교가 떼주는 겁니다. 졸업생에게는 당연히. 타인에게는 안 떼주죠. 위임장이 있어야 그렇죠. 떼주죠. 예. 그런데 학적부는 이제 이 그 편입해서 적어도 2년의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프라이버시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하태경 의원은 성적을 가리고 떼달라, 네. 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박지원 후보는 그것은 당국대에 물어봐라. 학사 과정에 대한 것은 65년 당시에 나는 학생이었을 뿐이고 네. 내가 그런 그 학교의 규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일일이 알았겠느냐. 그건 학교 소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태경 의원이 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하나 남아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단국대가 졸업증명을 해줬다면 네. 대학은 졸업했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하태경 의원은 이제 학점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열어보게 되냐 하면 우리 국정농단 초기에 예. 이 정유라 사태처럼 이 교육부 감사 같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네. 강제적으로 알아볼 수 있군요. 그럼요. 여기는. 예. 강력한 의혹이 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한 의혹이 본인은 지금 완강히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문제 있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당국대가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 박지원 이 후보의 이야기 중에 상당히 일리 있는 게
자, 야태경 의원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그래서 이게 65년도 일이잖아요. 예. 저도 태어나기 1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60년대 학사, 저는 80년대 학번이지만 7, 80년대 대학의 학사는 일단 첫째, 전산화가 되기 이전입니다. 지금 뭐 학사 관리야 엄격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대학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게 학점 하나가 만약에 잘못 나가면 학생들이 바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정 신청 기간 다 받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교수를 해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60년대 당시에는요, 그냥 대학은 교수가 왕이던 시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절에 아마 박지원 후보 외에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가 있다. 뭐 기록 근거가 명확하면 이거는 뭐 연필로 쓴 걸 지우고 다시 덧붙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제 문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60년대 학생의 문서가 남아 있지 않으면 요거 좀 이제 일이 곤란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과는 학사 권리가 완전히 다른 그 시대, 55년 전 얘기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제 주호영 의원이 박지원 그 30억 달러 비밀 합의서를 또 들고 나왔어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보도가 된 자료가 아니라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것도 녹음코 잠깐 듣고 와보겠습니다.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본 일이 없고 서명한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조작된 것 같아요. 조작된 겁니까? 만약에 이 원본이 있다든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임도 다 감수하겠습니다. 후보 사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비밀 합의서에 자기가 사인한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비밀 합의서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알려진 게 왜 5억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던 거 이거는 알려진 거잖아요. 송금. 네네네. 이거 말고 25억 달러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5억 달러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박지원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의 비서실장은 옥고까지 치른 거죠. 실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다. 3년인가 살았죠. 그리고 이것도 이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걸 통치 행위라고 인정만 해주면 특검하지 않고 불문에 붙이겠다. 대통령이 결단한 거니까 비서실장은 이제 그냥 움직인 사람일 뿐이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끝끝내 통치적 행위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이 다 뒤집어 쓰고 꾹꾹 치렀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와서 더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요. 물론 실제로 간 것은 아니고 5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25억 달러는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 비공개 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는. 이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논의가 끝나고 청문회 후에 나와서 하태경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은 박지원 후보가 남북 간에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다. 그러니까 서명한 부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 셈이다. 어제 주호영 의원이 들고 나온 비밀 합의서가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니군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남북 협의 과정에서 북한이 20억 달러를 더 달라, 지원해 달라라는 요청은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그것은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외국인 기업의 투자든 뭐 우리 남측 기업의 투자든 어떤 형태로든 20억 달러 규모가 북한에 투자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런 것을 지금 이 하나의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없는 얘기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문서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는 얘기에 더불어서 그 문서는 조작이고 허위다라고 주장하면서 녹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강한 이야기가 주호영 원내대표든 누구든 그 문서 가지고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서 얘기해봐라. 그럼 나는 바로 고소를 할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그 문서의 진위를 따지게 될 것이니까 한번 그 문서가 진짜라면 원본은 이제 현재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본을 가지고
이 국회 밖에서 말하시오. 내가 고소하겠소까지 아주 강하게 지금 부인을 했거든요. 참, 예. 이것도 지금 진위를 알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복잡한데 네. 어쨌든 청문 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오늘 채택이 됐죠? 그래서 채택됐고요. 뭐 임명되겠죠? 임명됐습니다. 아, 임명도 됐습니까? 네네네. 조금 전 속보로 보면은 청와대에서 임명 제가를 했고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박지원 바로, 이제 국정원장 임기가 시작이 되고 알겠습니다. 예. 어제 월요일부터 이인영 이제 통일부 장관 이 업무가 시작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비롯해서 최근 3건의 인사청문회가 네, 예. 다 야당은 불참한 상황에서 그렇네요. 여당 단독으로 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다음날 임명 지금 뭐 수수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됐었던 불가항력이네요. 아주 좀 전국이 또 경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키워드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갔어요. 두 번째 키워드 추미애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또 있었죠.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 이 발언이 나와서요. 예, 이것도 녹음 컷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동부지검장 가신 지 한 석 달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석 달은 넘었습니다. 석 달 넘었습니까? 네네. 1월 달에 가셔서 4월 달에 차관이 되셨죠. 아들 수사 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예? 제가 보니까 글쎄요.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네. 지금 인권국장이 잠깐 질문 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설 쓰시네 이제 아주 네네. 작게 들려왔는데 네. 지금 누굽니까 그 차관 법무부 차관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맞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바로 서울 동부지검장이었는데 예. 법무부 차관으로 지난 4월에 승진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하던 중에 이 휴가를 나갔고 예. 미복귀해서 휴가를 더 연장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또 복귀일에도 미복귀를 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걸 이제 통합당 측에서 고발을 한 거죠. 이 고발을 사건. 했고 예. 이게 서울 동부지검에 수사 의뢰가 돼 있던 상황이에요. 그 지검장이 지금 차관이라는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안을 덮으려고 장관이 동부지검장을 차관으로 승진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소설을 쓰십니다 했고 이제 뭐라고요 하는 얘기가 당장 나오면서 이 소설을 써요 국회의원이 소설갑니까 이렇게 이제 경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 또 김남국 의원이 아주 큰 활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김남국 의원, 그렇죠. 그 최영일 평론가 거의 동생뻘 아닙니까? 평론계의 동생, 막내 동생? 매우 친했는데, 국회에 입성한 후에는, 이제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와도 한 몇 개월 같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녹음컷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좀 마무리해 주시죠. 다음에 인터뷰를 한번 직접 해야죠.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야당이 합리적 의혹 제기할 수 있고, 추 장관은 요즘에 계속 거친 입으로 불리는데 조금 야당에 대한 반응이 이제 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반쯤 잘라먹고 지휘랍시고 이런 표현부터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 소설 쓰신의 어제 발언뿐 아니고 야당에 대해서 지금 설전이 계속 매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추 장관의 이 언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야당이 지금 너무 지역적인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권고안을 하나 냈는데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이 검찰 조직이 와해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권고안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권고안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에서 윤석열 지휘권 폐지하라. 이거를 권고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라고 이제 지칭하기보다는 검찰총장의 문제니까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주고 심지어는 검찰총장의 인사권도 지금 이런 거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대통령이 검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말고 검찰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인사 내용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위원회의 이 제청 의견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한다니까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 지휘권도 잃고 인사권도 잃을 수 있는 권고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식물총장 만드는 거냐 그러면서 지금 야당에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저 평론가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좀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급 재난 문자가 안 와서 다행이네요. 안 끊겨서. 예. 네.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6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봉화군에 살고 있는 한 소녀의 눈물 어린 사연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봉화군청으로부터 청소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청원인데요. 장기간 상사의 갖은 폭언과 따돌림 또 과중한 업무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건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의 조창수 부지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조창수 부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간략히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환경미화원인 고 김재동 씨가 퇴사 5일 만에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유가족이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는데 고 김재동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7월 5일 새벽입니다. 경북 봉화군의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체에서 15년간 일했던 환경미화원이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고3 중학생 둘의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이렇게 일남 3녀의 자식과 아내를 두고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고인께서 퇴사 직전까지 회사 대표 아들인 이사로부터 온갖 인격 모독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고 지속적으로 퇴사 압박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격 모독, 직장 내 괴롭힘, 퇴사 압박 등등. 그러니까 고 김재동 씨 임금만 삭감을 하고 업무 배제를 시키고 또 마당 정리 업무와 혼자 손수레를 끌면서 가로 청소를 하게 시키고 이런 등등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회식 때도 김재동 씨만 따돌리고. 자, 도대체 고 김재동 씨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따돌림을 당했던 겁니까? 네, 회사 측에서는 지금도 고인께서 업무 능력이 미숙했고 직원 간 융화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서 임금 삭감 자체도 기업별 노조와 임금 협약 결과 차등 성과급에 따른 것이라고 지금도 거짓 말과 기만으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인에 대해서 그간의 집중적인 감시와 통제, 조리돌림, 소위 왕따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왔고 그것 때문에 유족과 대책위에서는 이런 괴롭힘이 민주노총을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고 김재동 씨가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괴롭힘을 그 직장에서 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2018년에 김재동 씨가 이제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는데요. 네. 이때는 다른 직원들 다 함께 민노총에 가입을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노동 조건이 차츰 좋아지고 있었는데 또 다른 노조가 생긴 거고요, 회사에. 그래서 다른 직원들은 다 민노총을 탈퇴하고 새로 생긴 그 다른 노조로 옮긴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네. 이 다른 노조라는 건 어떤 노조입니까? 예, 2018년도에 저희 노조와 그 단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하반기부터 임금교섭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자 사측에서는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집단 면담과 개별 면담 등 온갖 회의와 협박을 가합니다. 네. 그 노조 가입 전에 있었던 지난 일들에 대해서 심할서를 쓰라고 한다든가 청소 차량에 GPS를 설치해서 업무 통제를 강화하고 그 노조 현장 간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견디지 못한 노조 대표가 다른 업체로 이직을 하게 되고요. 사측은 그 이후에 비조합을 앞세워서 기업별 노조를 설립했고 이 사측의 괴롭힘과 해유를 견디다 못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가입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인께서는 회사 측 의견대로 따르지 않고 소위 말하는 오용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홀로 민주노총에 남아서 사측의 행위가 부당하다 여기에 맞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김재동 씨에 대한 따돌림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마지막까지 남아서 김재동 씨와 함께한 동료도 있었다고요, 한 명이? 네네. 근데 이분에게 민노총 탈퇴를 스스로 권유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고인과 평상시에 굉장히 친분이 많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조합으로 남아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줄까봐 그리고 이분이 계속 일하시는 게 힘들어질까봐 그전에도 몇 분들이 스스로 일을 그만뒀지만 사실 강압의 일을 그만둘이 반복되니까 차라리 민주노총 탈퇴하고 편하게 일을 해라. 혼자서 난 민주노총 지키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직접 탈퇴서를 저에게 전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힘들겠다. 그 같이 있었던 그 민노총에 가입돼 있던 그 또 다른 한 명 동료는 그냥 탈퇴하라. 탈퇴하고 편하게 살라. 이렇게 했던 거군요. 고인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개월 넘게 버티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 퇴직을 완전히 한 상태는 아니었죠. 이직을 준비 중. 네, 퇴사하시고. 퇴사하고. 퇴사한 후에 이제 이직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7월 5일 새벽에 이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직장 내 따돌림에다가 또 혼자 넓은 구역을 근무하면서 과로를 하게 한 것, 이것도 죽음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군요. 네, 일단 홀로 남아있는 분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계속 시키는 게 중요한 원인이겠죠. 그리고 매 시간별로 카톡으로 업무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사건건 문제 삼고 그 보고를 안 하면 안 했다고 직원들 전체가 보는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거라며 조롱하고 회사 측에서 강한 이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회사 측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랬군요. 근데 좀 이게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 김재동 씨가 녹취록, 그 어려운 상황에서 녹취한 게 지금 일부가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녹취록하고 부인의 인터뷰를 좀 따봤는데 이것도 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할 말 있어요? 할 말 있냐고. 민호 가세서 이상하게 개최한다고. 잘못했다고 빌든가. 방바닥에 굴러가지고 큰절을 하든가. 난 좀 뻣뻣한 사람이 싫으니까. 빨리 그만두라고. 그냥 가난해도 좀. 사람의 기억이 좀 버겁긴 하지만 진짜 그냥 더 빨리 뭐 둘째 이런 건 다 필요 없이 그냥 우리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남매를 어떻게 키울지 너무나 막막한 부인의 그 인터뷰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만 발췌를 해서 그 직장 내 괴롭힘 막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들려드렸는데.
참 이 안타까운 일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회사가 원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민노총에 가입했다고 해서 직원을 괴롭힌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죠. 이걸 노동법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 현장에서는 이런 불법과 비상적 행위들이 사실상 비일비재하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 공항의 서비스에서는 이게 더 악랄하고 노골적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봉화 환경 서비스에서. 네네. 그런데 이런 일을 봉화군이라든지 감독기관에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나요? 이런 일을? 예, 관할 노동부나 노동부에서는 사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범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조사를 직접 해야 될 관청인데 사실상 피해자한테 이걸 입증하라고 합니다. 원청 사용자인 봉화군청도 이런 사실을 사실상 사전에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노조가 그 수차례 봉화환경 서비스인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그렇게 요구해왔는데 면담도 진행하고 했는데 그때마다 불법이 드러나면 즉 불법 행위에 대해서 법적 판결이 있어야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만 계속해서 거듭 되풀이왔던 게 현실입니다. 이 봉화 환경 서비스 이 업체 쪽에서는 지금 뭐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까? 각종 인터뷰나 입장 발표에서 보면 철저하게 고인의 잘못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고인께서 일을 잘못해서 지적한 거고 업무에서 배제한 거고 지금도 이런 말들 하면서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죠. 그리고 퇴직을 강요해놓고 퇴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온갖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압박을 해놓고 이 고인께서 스스로 대사한 것이라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요, 이 동료들도 증인으로 나설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좀 많이 동료들도 봤습니까? 네, 지금 현재도 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최근까지 그 업체에서 일하시다 나오신 분, 그리고 그런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네네. 고인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증언이.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민노총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일단 고인의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산업재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재해에 따른 유족연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거고요. 현재 우리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강정미영 고 김재동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가족과 대책과 함께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측에서는 완강히 아주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법적인 절차까지 아무래도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증거는 좀 많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까 녹취록은 들려드렸습니다만. 네, 일단 고인께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노동 행위에 관련되어서 어쨌든 억울함을 제소하기 위해 그전에 준비해 놓으신 게 있고요. 그런 녹취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일부가 어쨌든 언론에 공개된 건데 향후에 지금 저희들이 지난 23일 날 고용노동부 영주청에 부당노동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수사와 법적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확실하고 많은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적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과연 우리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노동 현장에서 그런데도 노동 현장에서 일상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 그리고 누군가의 소중한 가장인 엄마 아빠가 일터에서 이런 일을 계속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끝으로 고인의 따님께서 현재 국민청원 계속 하고 계신데요. 국민청원 1035번 1035번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에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청원이 좀 동의가 좀 많이 올라왔나요? 어떤 국민청원 생각보다 많이 안 됐는데 최근 언론 보도되고 어쨌든 국민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청원 1035번입니다. 우리 아빠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세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꼭 한번 이 국민청원 내용 읽어보시고 공감하신다면 동의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유가족 편에서 끝까지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의 조창수 부지부장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피해 복구가 아직인데 잇따라 비 소식을 전하게 돼서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밤에 고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취약한 밤 시간대 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지는데요. 우리 지역은 내일 오전 사이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워낙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어서 장마가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장마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영향을 주겠고요. 내일 저녁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를 끝으로 우리 지역은 장마권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 21도, 한낮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2도, 체감온도는 24도, 습도는 99%입니다. 날씨였습니다.